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창원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안군과의 통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두고 사측과 노동자 대표가 인력 공백 시 해고된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축산물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동과 같은 악재 속에서 잇따라 우수 브랜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여정이 험난하기만 한데요. 관련 법의 국회 통과도 문제지만 줄어드는 인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창원의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함안군과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통합의 당사자인 창원과 함안 지역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창원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창원 특례시 지정.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돼야만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만 해도 107만 명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10년 만에 104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인근 함안군과의 통합입니다. 창원시와 약 6만 5천 명의 함안군이 통합되면 인구는 111만 명, 재정 규모도 3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합의 당사자인 창원과 함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창원시와 함안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함안 군민들의 응답은 찬성이 55.6%, 반대가 39.7%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함안이나 창원이나 발전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찬성이 다소 많긴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글쎄요, 하면 좋는데 안 좋겠습니까? 좋는데 그래 하면은 안 많게도 창원에 나쁜 거는 하면 안 오겠느냐 이렇게 싶어요. 창원 시민들의 의견은 지역마다 나뉩니다. 생활권이 비슷한 옛 마산 지역은 찬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구 창원과 진해 지역은 반대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한 차례 고통을 겪은 만큼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창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수 자체가 함안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창원 시민으로서는 좀 손해죠.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함안 쪽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일부 여론에 불과하지만 창원시의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경남연합일보와 시사경남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해 창원시와 함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창원시 5,031명, 함안군 3만 952명을 조사해 1월 16일 1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창원시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 함안군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도 95%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장기화를 예고했던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측과 노동자 대표 간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인력 공백이 발생할 때 해고된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합의란 지적도 나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회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평소처럼 머리에 띠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날인 20일을 사측과 노조가 서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2교대를 운영할 때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좀 한계를 느낀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생계 문제, 이제 투표까지 진행해서 이렇게 합의서를 설을 넘길 것으로 보였던 길거리 복직 투쟁도 일단 끝내기로 했습니다. 네, 해고 전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설치된 천막 농성장도 24일 만에 철거됩니다. 같은 날 인천 부평공장, 해고자 전원 복직을 외쳤던 현수막이 떼내졌습니다. 2018년 군산 공장 폐쇄와 부평 공장 근무제 축소로 해고된 비정규직 46명 중 20명의 복직이 우선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천막 제가 함께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천막을 걷습니다. 다시는 이 정문에서 해고자들이 천막을 치는. 하지만 이번 두 공장의 노사 간 합의문에는 구두로 대신한 사측의 서명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창원 공장의 경우 고용을 보장하는 확정적인 단어보다 노력한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도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채용된다 해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합의문의 내용을 두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산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효력 결정을 보류하면서 양산 체육행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치러진 양산시 최초 민선 체육회장 선거. 당시 박상수, 정상열 후보 2명이 출마했고 대의원 213명 가운데 백아흔 1명이 투표해 과반수인 136명으로부터 표를 받은 정상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양산시 체육회는 여전히 민선 체제를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수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제기하면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열 후보의 당선 보류를 결정한 겁니다. 박 씨는 정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의원 명부를 유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인한테 선거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넣어갖고 당연히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들을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거는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이 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선거를 그대로 묻어버리고 덮어버린다면 체육회 선관위는 박 씨의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정 씨는 이 같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자신에게 사실 확인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 정지 통보를 내렸다는 겁니다. 문서로만 받았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런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는 절차가 안 맞나. 회장의 직무는 보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앉아 업무를 정지라든지 당선 무효를 하든지. 대한체육회 측은 당선 효력 보류 결정 자체가 선거 관리 규정에 없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선을 보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황.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당선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당선됐다는 우리가 하더라도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무효화를 할 수 있다라고 지침 그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잡음으로 선관위가 당선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치러진 민선체육회장 선거의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경남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과 같은 악재 속에서도 꾸준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축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한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진열대에 놓인 신선한 돼지고기는 북영양돈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겁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판매 부진 속에서도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돼지를 키우고 판매하는 전 과정에 조합이 뛰어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좋은 돼지를 선별해 농가에 분양하고 직접 사료 공장을 운영해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합니다. 또 수의사 지원과 각종 컨설팅으로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기르는 한돈 10마리 중 7마리, 즉 88만여 마리가 이처럼 체계적으로 길러진 덕에 북영양돈 조합의 한돈 브랜드 포크벨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명품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명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이런 그 종동 개량이나 사료를 통해서 상당히 그 고급 품목으로 이래 노력을 많이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통센터가 설립되게 되면은 가공이나 도축하는 과정들을 투명하게 해서 좀 안전하다는 것, 수입 고기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이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김해축협의 천하 일품도 축산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농장의 40%가 항생제를 맞지 않은 건강한 한우를 기르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우를 기르는 과정에서 식품안전관리 기준인 헬섭 인증을 받은 농장도 절반 이상입니다. 위생적인 생산 관리가 이어지며 정부로부터 친환경 부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대들이 상당히 이제 그 축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브랜드를 우수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소시모 인증을 14년 연속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20년, 30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지역의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알리려는 노력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 한우 그 축제를 5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국적인 브랜드를 더 알리기 위해서는 그 여의도 국회나 또 서울에서 우리 대대적인 홍보를 반복되는 전염병 우려 속에서도 경남에서 키우는 한돈과 한우가 안전한 먹거리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축산업계의 경쟁력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김해시가 김해 주촌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코스트코의 입점을 허가했습니다. 20일 오후 열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해시는 개점 후 6개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교통 모니터링을 하고 주차난이 심할 경우 주차 공간 개설을 요구한다는 조건 하에 입점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계속됐던 만큼 상생을 위한 대화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주촌 선천지구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김해점은 내년 8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주차 면수를 850대에서 927대로 늘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출입로를 넓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경남도 의원 23명이 홍준표 전 대표의 경남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한국당 도의원이었던 이들은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대표의 고향 출마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사리사욕이라며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남지사 대임 당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경남에서 가치가 떨어졌고 2년 전 지방선거에선 여론조사 최하위 후보를 공천하는 등 선거를 망친 장본인이지만 책임은 회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홍 전 대표가 경남 출마를 고집한다면 중앙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출마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을 앞두고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도선관위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면절, 현수막 게시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와 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해시가 위험성이 큰 김해공항을 개선하지 않고 추진되는 김해신공항은 더 위험한 공항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해시는 현재 김해공항은 활주로 북쪽에 있는 돛대산, 신어산 등 장애물로 이륙 시 급선회나 급상승이 이루어지고 착륙할 때는 조종사들이 180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해 조종사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위험에 대한 개선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며 남쪽 11자 활주로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국민검증단은 자체 검증 결과를 유튜브 방송에 게시하며 김해공항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지역 수출이 전년 기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창원세관은 지난해 12월 경남 수출은 전년 대비 31.8% 감소한 3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감소의 요인은 선박과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지난 11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200억 원 늘린 1,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2일부터 경영안정자금 1,100억 원과 시설자금 400억 원 등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12개 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이 다음 달 28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 희망 농가를 모집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의 벼 수매 대금을 4월부터 10월까지 월급 형태로 농가에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 거창군은 지금까지 231개 농가에서 12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함안군은 설 연휴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구교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적설과 결빙 구간을 제외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는 임도에 대해서만 개방됩니다. 함안군은 산림 전용 도로인 임도는 급커브의 길폭이 좁고 낙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임도를 이용하는 성묘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2일 오전 7시쯤 남해군 미조면 호도에 홀로 사는 91살 A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져 거동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받고 통영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할머니를 연안 구조정에 태워 남해 미조항에 대기 중이던 12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A할머니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요일 경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통영과 거제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일요일부터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차는 당분간 미뤄두시는 편이 좋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귀성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